네, 안녕하세요. 이번 주에 이제 비대면 수업을 이제 하고 있는데요. 이제 여러분이 9주차 들어오면서 이제 결석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결석을 하고 나서 이제 수업을 참가하면 수업을 정말 못 따라가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보강 이번 비대면에는 진도를 나가지 않고 조금 마지막 부분은 안 된 분반도 있어요. 그래서 기온 데이터, 우리 공공 데이터 중에 첫 번째 우리 기온 데이터를 다루고 있었잖아요. 그 부분을 전체적인 리뷰를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이제 대면 수업에서 기온 데이터를 끝내고 이제 인구 데이터로 공공 데이터 두 번째인 인구 데이터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업을 끝까지 잘 들어주신 학생들은 들으면서 이제 리뷰한다고 생각하시고요. 중간에 이제 결석이나 이런 것들로 빠지신 분들은 잘 보시고 실습도 같이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9주차에 했던 거를 한번 쭉 리뷰를 하겠습니다. 자, 기온 데이터 분석을 이제 시작할 건데요. 자, CSV 파일을 우리가 다운받았어요. 기상 자료 개방 포털 홈페이지 data.kma.go.kr로 우리가 들어가서 요거를 다운받았죠. 거길 들어가면 우리가 어떤 걸로 했냐면 여기 기한을 정해야 되는데요. 이 잠깐만 다시 할게요. 1904년 10월 1일부터 2019년 1월 17일까지였어요. 거기 자료를 기간을 여기다가 정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서울 데이터를 검색하지 말고 이렇게 기간을 정해 주시면 그게 요 CSV 다운로드를 받습니다. 다운로드를 받아가지고 그 열어보면 이렇게 나오죠. 요 자료가 다운받은 자료예요. 그래서 여기 필요 없는 부분이 있잖아요. 요 우리 다운받을 때 요거 말고 우리 중간에 여기 빈 줄이 하나 또 있었습니다. 요것과 요것을 다 삭제해야 돼요. 삭제해서 위 헤더 부분 있죠? 요 헤더 부분과 밑에 데이터 있는 부분만 남겨놓고 이 행을 전체 삭제를 합니다. 그래서 얘를 뭘로 저장을 하겠느냐? 이걸 요 파일을 저장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여기 나왔군요. 1904년 10월 1일부터 2019년 1월 17일까지 CSV 다운을 받아가지고 여기를 삭제하죠. 자, 요렇게 요거를 드래그 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 있는 거 동시에 선택할 때는 컨트롤 키를 눌러서 여기 쭉 드래그 한 다음에 컨트롤 키를 누르고 얘를 또 클릭해서 이 헤더 부분과 요 데이터 부분만 남겨놓고 삭제를 합니다. 그래서 얘를 뭘로 저장해요? 서울로 저장을 하면 그대로 CSV가 이렇게 CSV 이걸로 저장을 하는 거죠. 저장을 어디다가 하느냐? 요거를 그냥 막 저장하는 게 아니었어요. 주피터 노트북을 열어서 거기에 우리 폴더를 만들었잖아요. 자기 이름의 폴더가 사라져서 이름 뭐 날짜로 했는데요. 집에서 여러분이 실습할 때는 자기 이름의 폴더를 영문으로 만드세요. 그 다음에 거기 폴더에다가 얘를 저장하는데 거기다 저장을 이렇게 해주면 어떻게 해요? 이제 시작 버튼에서 아나콘다 3를 열죠. 거기에 주피터 노트북 얘입니다. 얘. 이 아나콘다 3에 여기 화살표를 눌러주면 얘가 나오죠. 이 중에 얘를 선택해서 클릭을 해주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 주피터 노트북이 나오죠. 얘가 이제 윈도우즈 탐색기 열어서 C의 사용자의 오너에 가면 같은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걔를 이제 다운로드를 받았으면 그 파일이 그 자기 만들어 놓은 폴더에 저장이 됐겠죠. 이 서울.csv 파일이 저장됐겠죠. 그 저장된 파일을 이제 읽어와야 됩니다. 외부 파일이기 때문에 임포트 가져온다. 그래서 파일을 열어요. 요거는 안 써도 됩니다. 파일을 열어서 이제 오브젝트를 만들죠. 얘도 안 써도 돼요. 파일을 오브젝트를 만들고요. 그거를 데이터에 저장하는 거예요. 여기 전부 여기 등호가 같다는 표시가 아니라
여기 오른쪽에 있는 데이터를 왼쪽 데이터에다가 할당한다, 뭐 저장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데이터 이렇게 프린트를 해라 그러면 오브젝트가 출력이 됩니다. 자, 그래서 얘를 이제 프린트 하는데 아까는 프린트 데이터를 했잖아요. 지금은 행 단위로 읽어드리기 위해서 이제 반복문을 씁니다. 그 데이터에서 행, 요 로가 행이에요. 한 행씩 이게 출력을 해라. 그래서 헤더 부분과 여기가 한 행씩 전부 이렇게 출력이 됐죠. 자, 이렇게 출력이 된 거에서 보면 문제가 생긴 게 있어요. 여기 50년 9월 1일부터 53년 11월 30일인 것 같은데요. 이때까지가 전체 여기 세 개 있잖아요. 평균 기온, 최저 기온, 최고 기온 부분이 전부 누락돼 있습니다. 6.25 전쟁 발발로 인해서 저장이 안 됐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누락된 부분이 어디서 문제가 생기냐면 이제 마지막 우리가 찾고자 하는 데이터에서 실수 변환을 했을 때 그때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우리 헤더 부분 아까 출력됐었잖아요. 이 헤더 부분이 이제 데이터를 분석할 때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얘를 next 함수로 얘만 적어줘도 된다 그랬어요. 이 next 함수로 저장을 해서 헤더 부분만 출력을 하면 이렇게 헤더 부분이 되는 거죠. 우리 데이터가 날짜, 지점, 평균 기온, 최저 기온, 최고 기온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헤더 부분으로 놔두고 나서 다시 한번 그 행 단위로 출력을 해주면 헤더 부분이 없죠? 그래서 이제 데이터 부분만 쭉 남게 되죠. 자, 그래서 데이터를 이제 남는데 그거를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부분이 저번에 다루었던 부분이 요거였어요. 서울에서 가장 더웠던 날은 언제였고 얼마나 더웠을까 하는 부분을 우리가 분석을 해서 이제 추출해냈는데요. 그거를 보면 그걸 하기 위해서는 그 질문을 명확하게 다듬어야 되고 이 질문에 따라서 질문이 명확히 다듬어지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구사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알고리즘이죠. 그래서 알고리즘이 정확하게 이제 구상이 되면 그거에 따라 파이썬 코드로 이제 코딩하기가 마지막으로 남은 과제죠. 자, 그래서 요 문제를 다듬어 보면 이렇게 한다 그래서요. 기상 관측일에 서울의 최고 기온이 가장 높았던 날, 그날이 언제였고 그때 온도가 몇 도였을까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을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다듬어 졌기 때문에 이제 질문을 해결하기 위한 필요한 절차를 요게 바로 알고리즘이죠. 절차, 순서, 요것을 파악하는 게 다음 순서인데요. 자, 그러면 절차가 뭐가 있겠어요? 처음에는 우리 다운받은 데이터를 읽어와야 되겠죠. 가져와서 읽어오고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최고 기온을 확인하는 단계가 필요한데 여기도 좀 압축되어 있어요. 순차적으로 최고 기온이 부분이 제 데이터의 가장 끝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을 행 단위로 읽었을 때 순차적으로 이것과 다음 행, 이것과 다음 행 이런 식으로 하나씩 계속 비교를 하는 거죠. 비교해서 이 중에 가장 어떤 큰 온도가 있잖아요. 그게 바로 39.6도였는데 이 도가 나올 때까지 계속 최고 기온이 하고 요 다음에도 이게 이것보다 크지 않았어요. 그래서 얘가 이제 맥스 템프에다가 저장이 됐었잖아요. 이렇게 순차적으로 최고 기온을 확인하는 단계가 두 번째고요. 그리고 확인을 해서 그 최고 기온을 찾았겠죠. 그러면 최고 기온을 찾은 그 날짜에 최고 기온과 날짜 데이터가 그 데이터에 저장을 하게 되고요. 변수를 만들어서 저장을 했죠. 그 다음에 최종으로 저장된 데이터를 우리가 요런 문제에 맞게 해답을 출력하는 형태로 출력문을 써주면 그렇게 출력이 되겠죠. 자, 그것을 이제 하나씩 아까 이건 같고요. 하나씩 해보면 자, 마지막 부분이 여기 로의 -1 부분이 최고 온도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최고 온도인 부분을 우리가 비교하기 위해서는 문자 데이터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수로 변환하는 과정이 필요하죠. 이제 다 행으로 불러와서 마지막 최고
기온 부분을 실수로 변환을 하는데 변환을 했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문제가 뭐가 생겨요? 이제 마지막 부분, 여기 누락된 부분 있죠? 이 누락된 부분이 실수 변환이 안 되고 그대로 누락이 되어서 거기 끝나버리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누락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최고 기온을 마이너스 999로 저장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최고 기온이 만약에 비어 있는 칸이라면, 비어 있는 칸과 같다면, 그러니까 비어 있다면 이란 뜻이죠. 그러면 그 마지막에 최고 기온을 마이너스 999로 저장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최고 기온, 그 다음에 실수 변환을 하면 아무 문제 없이 실수 변환이 되죠. 그래서 그 최고 기온을 저장할 그 값이 필요하잖아요. 그걸 뭘로 저장할지. 그래서 그 변수가 필요한데요. 그 변수는 여기만 해주는 게 아니라 초기화를 먼저 해야 돼요. 이거를 들어가기 전에. 그래서 맥스 템프, 우리가 마침 구하고자 하는 것이 최고의 온도와 그 최고 온도일 때의 날짜가 필요하잖아요. 그래 극한의 값을 이제 초기화를 해 주게 되는데요. 최고 온도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999로 넣어주고 이제 문자 데이터는 빈칸으로 넣어서 이제 요것을 변수로 해주죠. 그래서 지금 맥스 언더바 템프에는 마이너스 999가 지금 저장된 상태예요. 그래서 첫 번째 행을 이제 비교하게 되죠. 1904년 10월 1일의 데이터가 당연히 얘보다 크겠죠? 얘가 크잖아요? 그렇다면 얘가 어디에 저장이 돼요? 그 값이 여기에 맥스 템프에 저장이 되는 곳이고요. 그때 마지막 최고 온도. 그 다음에 그때의 그 날짜가 맥스 데이터에 저장이 되고요.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요. 반복문이잖아요. 그 다음에 10월 1일 했으니까 10월 2일 데이터, 10월 2일의 최고 기온, 10월 3일의 최고 기온. 계속해서 어디까지요? 2019년 1월 17일의 최고 온도까지 비교를 하죠. 여기 쭉 비교를 한 다음에 이 중에 최고 온도가 39.6도였어요. 그래서 39.6도가 저장이 되고요. 비교를 했더니 이것보다 큰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마이스 스탬프에는 39.6도가 저장이 되는 것이고 그때의 날짜가 이제 최고 온도의 날짜가 되겠죠. 그래서 끝내고요. 그래서 끝나죠. 그래서 위에 아까 문제의 그 명확한 질문 다듬기에 나왔던 문제를 그대로 적어주면 됩니다. 기상 관측일에 서울의 최고 기온이 가장 높았던 날은 데이터가 되겠죠. 그 날짜의 데이터 여기가 되겠고 그거로 맥스 템프 가장 온도 39.6도였다는 것으로 이제 출력을 해주면 이제 이렇게 출력이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출력을 했고 그거를 이제 그래프로 이제 그려보기 위해서 매플라립을 기본적인 것부터 이제 하나씩 해보는 거죠. 자,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매플라립이라는 것이 외부 라이브러리였어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그래프, 가장 기본적인 그래프를 그려본 건데요. 그래프에 옵션을 추가하는 거, 그것이 이제 우리가 다뤄본 내용입니다. 매플라립은 우리 파이썬에서 데이터를 시각화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외부 라이브러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나콘다를 설치하지 않았다면 매플라립을 외부에서 설치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제일 처음에 아나콘다를 깔았기 때문에 이걸 그냥 갖다 쓰기만 하면 되는 거죠. 어떻게 갖다 쓰겠어요? 당연히 이제 임포트해서 매플라립 그 중에 파이플랏을 쓰겠다. 이게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PLT로 쓰겠다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걔를 PLT로 앞으로 쓰는 것이죠. 자, 가장 간단한 이제 데이터셋을 만들어주면 이제 가장 간단한 꺾은 선형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데요. PLT 플랫. 아까는 외부 라이브러리를 가져와서 PLT로 쓰겠다. PLT 썼잖아요. 그 중에 다시 내부 함수 플랫이라는 것을 가져주고 데이터셋 10, 20, 30, 40이라는 데이터를 넣어주게 되는데요. 리스트 형태로 넣어줍니다. 이건 함수기 때문에 이렇게 닫는 것이고 그 안에는 리스트 형태의 데이터를 넣어준 겁니다. 그래서 show, 보여줘라. 그래서 이거에 대한 데이터를 쭉 보여주게 되는데요. 이게 데이터셋을 하나만 넣어주면 이게 Y축의 데이터 값이었어요. 10, 20, 30, 40.
그리고 X축은 자동으로 부여가 됩니다. 근데 X축도 넣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앞에가 X축, 뒤에가 Y축이 됩니다. 그래서 맵플라립을 plt.plot을 해주고 X축, Y축의 데이터셋을 넣어주면 이렇게 1일 때 12, 2일 때 43, 3일 때 25, 4일 때 15의 값으로 밑에처럼 그래프를 그릴 수 있죠. 자, 여기에 제목, 우리 엑셀에서도 차트의 제목 뭐 있었잖아요. 차트 제목은 plt.title을 넣어주면 돼요. 그래서 얘를 이제 데이터셋을 넣어주고 해주면 똑같은데 이제 제목이 붙었죠. 여기는 타이틀을 레전드로 넣었습니다. 이 레전드가 뭐냐면 이 레전드는 이 범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레전드를 이제 해주고 레전드를 차트 제목이죠. 그리고 여기 플라팅을 해주는데요. 데이터셋을 2개 넣었습니다. 10, 20, 30, 40 증가하는 라벨링을 넣어줘요. 여기에 대한 ASC 뭐 증가하는 이라는 ascending 뭐 descending 요걸 하면 증가하는 감소하는 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넣어주면 라벨링을 해주고 레전드 plt.legend 해주면 그게 범례가 표시가 되고요. 만약에 여기 위치가 여기가 싫고 뭐 위쪽, 왼쪽, 아래, 뭐 중간도 있어요. 이거에 대한 거를 넣어주길 때는 여기에 레전드의 로케이션에 ROC 뭐 수치를 적어줍니다. 여기가 5와 7 정도이고요. 여기가 9, 뭐 10, 뭐 이렇게 돼요. 뭐 이렇게 넣어주지 않더라도 여기가 디폴트로 오른쪽에 중간에 범례가 설정이 됩니다. 만약에 그 위치를 바꿔주기 위해서는 수치를 이렇게 로케이션해서 적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색깔을 넣어줄 건데요. 색깔을 바꾸고 싶다. 이렇게 옵션들을 계속 넣어줄 수 있는데 그 옵션들은 색깔, 마커 모양, 그 다음에 뭐였어요? 그 다음에 선 모양 순으로 넣어주면 됩니다. 여기 칼라 이퀄 원래는 가장 기본이 이거예요. 칼라 이퀄. 그 다음에 마커 뭐 모양 이렇게 써주면 되는데 색깔만 넣어줘도 돼요. 이 순서로만 넣어줘도 됩니다. 플라팅에서는. 근데 히스토그램에서는 칼라 이퀄을 꼭 써야 된다 그랬죠? 안 그러면 오류가 나요. 자, 그래서 칼라 이렇게 얘가 제목이 들어가고 레전드가 여기 들어가고 색깔을 위에는 증가하는 거는 스카이 블루. 여기 스카이 블루죠? 그다음에 감소하는 거는 핑크가 이렇게 그려졌습니다. 그래서 레전드 표시해라. 그래서 범례 표시가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색깔과 마크 모양이 되겠어요. 그래서 레드 점, 빨간색 점, 그 다음에 그린 꺽쇠 삼각형 모양입니다. 그래서 서클과 트라이앵글 업을 이렇게 해주고 레전드 표시해주면 이렇게 이번에는 타이틀이 마커잖아요. 마커 모양으로 이렇게 마커 모양도 바꿀 수 있었어요. 자,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그래프 그리는 걸 살펴봤는데요. 이제 그 그래프를 이용해서 이번에는 서울의 기온이 아니라 내 생일에 대한 기온 변화를 다 이제 추출해 보고 그거에 대한 또 그래프까지 그려보는 것으로 이제 우리가 마쳤죠. 그 다음에 그거를 그래프 그려보고 또 히스토그램까지 해보는 것이 이번 장에서 다룬 거였습니다. 자, 데이터에 대한 질문을 해야 되겠죠. 내 생일에 대한 기온 변화 그리기가 질문이겠고 그거를 시각화를 어떻게 하는지 날짜 데이터를 어떻게 추출하는지를 다룰 건데요. 자, 먼저 우리 앞에 했던 건 똑같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적고요. 자, 행 단위로 추출하는데 전부 모든 행을 추출하는 것이 아니라 행 단위의 마지막 값, 최고 온도 값만 가져오겠다는 얘기죠. 그것만 출력해라. 행 단위로. 그럼 어떻게 나와요? 일렬로 쭉쭉쭉쭉 이게 최고 온도가 쭉 나오겠죠? 쭉 이렇게 나오는데 너무 공간이 많이 남고 이제 빈칸이 너무 많기 때문에 리스트 형태로 불러오는 것이 훨씬 좋겠다. 그러면 리스트 형태도 초기화하는 것처럼 빈 리스트를 공간을 먼저 만들어 줘야 돼요. 그래야 거기에다가 리스트가 저장이 되고요.
그 이후에 이제 행 단위로 가져오겠다. 마지막. 여기에는 그저 앞에는 우리가 빈칸이 있다고 하면 마이너스 999로 대체를 했는데 이번에는 그거를 제외하겠다입니다. 빈칸이라면 빈칸과 같지 않다면 그죠? 그래서 최고 온도가 빈칸이 아니라면 뜻입니다. 그러니까 비어있지 않다면 그렇다면 뭘 하라는 얘기예요? 요걸 하라는 얘기인데 최고 온도를 실수 변환해 가지고 리절트 만들어 놓은 데다가 여기 추가하라 라는 얘기입니다. 비어있지 않은 데이터들이 다 여기 추출이 돼가지고 리절트에 계속 추출이 되겠죠. 그래서 리절트를 출력해라. 그렇게 하면 어떻게 나와요? 계속 어떻게 나오냐면 리스트 이렇게 하고 쭉 이렇게 계속 나오겠죠. 이런 형태로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이제 리절트를 플라팅을 해주게 되는데요. 플라팅을 해주면 프린트 리절트 대신에 이렇게 한 거잖아요. 프린트 앞에는 리절트 해주면 이렇게 데이터가 출력이 되는 것이고 이것을 다시 시각화 이렇게 플라팅 해주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하죠. 앞에 걸 요거 추가를 해주고 프린트 대신에 이렇게 바꿔주면 되죠. plt.plot 해주고 리절트 빨간색으로 출력해라. 그래서 보여줘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나와요? 자, 이런 형태로 나오겠죠. 이런 형태로 전체 데이터가 39,540인가 아무튼 그래요. 이 데이터가 마지막 그러니까 1904년 10월 1일의 최고 데이터부터 2019년 1월 17일까지의 최고 온도를 다 모아둔 것을 그린 것이 이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 모든 데이터 중에 날짜 데이터를 우리가 추출해야 되잖아요. 무슨 데이터예요? 내 생일에 관한 날짜. 여러분마다 생일이 다를 텐데 책에 나와 있는 건 2월 14일이 자기 생일이라고 이 예제입니다. 그건 자기 생일로 바꿔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추출하기 위해서 우리 제일 처음에 나와 있는 날짜 데이터를 쪼개야 되는 거예요. 날짜 데이터가 연, 월, 일 신으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월과 일 중에 이게 2월 14일을 추출해야 되기 때문에 요걸 끊어야 쪼개야 요걸 추출하겠죠. 그래서 분리하는 함수, 이 스플릿 함수를 우리가 여기서 배웠는데요. 자, 문자열이 이렇게 있습니다. S에다가 헬로 파이썬을 저장했잖아요. 그래서 S를 쪼개겠다. 요 헬로 파이썬이라는 것을 쪼개겠다. 빈칸으로 쪼갠다. 그러면 이렇게 쪼개지겠죠? 그래서 하나였던 문자열이 어떻게 바뀌어요? 이렇게 두 개의 문자열로 바뀝니다. 쪼개지죠. 그 다음에 우리 나와 있던 1904년, 여기는 1907년 10월 1일인데요. 요거의 데이트이잖아요. 여기 전체는 문자열이에요. 자, 여기 작은 따옴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씌워져 있기 때문에 문자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데이트를 쪼개라. 무슨 기준으로? 요 하이픈을 기준으로 쪼개라 라는 거죠. 여기 하이픈 기준으로 쪼개면 하나, 두 개, 세 개의 데이터가 나오겠죠. 이렇게 하나, 둘, 세 개의 문자열로 쪼개집니다. 그래서 쪼개진 것을 이제 원래는 얘가 하나, 0번째 있는 데이터였잖아요. 날짜, 지점, 평균 기온, 그 다음에 최저 기온, 최고 기온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거인데 그 날짜 데이터를 쪼개요. 쪼개서 얘가 다시 어떻게 들어가요? 얘가 0번 방, 얘가 1번 방, 얘가 2번 방의 데이터잖아요. 그렇게 들어가죠. 쪼개져서 그렇게 되잖아요. 그거를 이제 각각 출력해라라고 하면 어떻게? 이제 자, 데이터를 하이픈 기준을 쪼개는데 그때 0번 방에 들어있는 데이터가 무엇이냐? 출력해라. 그러면 1907년이 나오는 것이고 7이란 숫자가 나오는 것이고 두 번째 하이픈을 기준으로 쪼갰을 때 1번 방에 있는 것을 출력해라. 그러면 10월이라는 거죠. 자, 이번에는 2번 방에 들어있는 데이터를 출력해라. 그러면 01이라는 데이터가 출력이 되게 되죠. 자,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2월 14일을 출력하기 위해서 이제 8월 데이터만 한꺼번에 2월 14일을 출력하면 조금 어렵기 때문에 8월의 데이터를 출력해서 시각화하기를 해볼 건데요. 앞에 거는 동일해요. 동일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여기 비어있지 않다면 최고
마이너스 그래 최고 온도에 있는 값이 비어 있는 칸과 같지 않다면, 그러니까 비어 있지 않다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로 0부분이 날짜잖아요. 날짜 데이터를 쪼개는데 하이픈 기준으로 쪼개라. 그리고 거기에 1번 방에 들어있는 거, 연월일 순으로 월에 해당되는 데이터가 1번 방에 들어있겠죠. 그게 8과 같다면 이게 8월이라면 이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그때의 최고 온도를 실수 변환해서 그 리절트에다가 요 데이터들을 넣어라, 추가해라 라는 거죠. 그래서 그 리절트를 핫핑크로 표현해 봐라, 플라팅을 해라, 그리고 보여줘라 이렇게 해주면, 자, 아까 뭐 엄청 빨간 거를 거의 면을 다 차지하고 있었는데 8월의 데이터만 나오겠죠. 한 12분의 1로 줄었습니다. 그죠? 8월만 전체 12월 12개의 달을 이제 8월만 했으니까 이렇게 나왔죠. 자, 여기서 이제 8월의 데이터가 출력됐으면 그 다음에 날짜 데이터를 출력할 건데요. 그거는 이제 다음 차시로 넘어가겠습니다.